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드디어 1학기를 마치고 컨텐츠 제작을 한 조금 이렇게 휴식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로 여러분을 찾아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석사나 박사 시작하시거나 혹은 졸업 논문 쓰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논문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논문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거냐 라고 많이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공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오늘은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 3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3가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논문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논문 쓸 때 정말 많이 중요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선배님한테 들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졸업 논문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법학 논문이 보통 한 최소 2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뭐 그 이상도 있는데 정말 많은 분량을 쓰게 되고 이제 꼭 그 분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또 살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굉장히 잘 글이 써지는 날도 있지만 또 글이 잘 안 써지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막 고생하면서 논문을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논문을 막 열심히 쓴 거죠. 그런데 저장을 깜빡한 거예요. 쓰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 저장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을 깜빡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뭐 정전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서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너무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정말 열심히 썼던 그 페이지가 다 날아가 버리고 갑자기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다라고 하면 다시 쓰기에 굉장히 힘이 빠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딱 논문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장이라고 하면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은 논문을 쓸 때요, 그 파일 있잖아요, 논문 파일을 한 본인 명의 그 계정에 이메일을 한 3개 정도를 만들어서 3개 전부 메일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보내는 메일이 하나 저장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개의 메일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총 3개의 메일에 본인 파일이 저장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는 보관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든 저도 메일로도 보내고 또 제 그 외장하드 있잖아요. 거기다 저장을 하고 불안하니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제가 작성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했어요. 또 한 가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때 좀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참조한 문헌을 같이 업데이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그렇게 큰 생각 없이 그냥 작성한 그 파일들, 예를 들면 논문을 참조한 논문 파일들을 한 폴더에 넣고 그 다음에 그냥 파일을 따로, 제가 작성한 논문 파일을 따로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하거나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걸 찾는 게 조금 약간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편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날 작성하고 참조한 논문이 있다면 메일 본문에 적어놓고 그리고 그 파일을 같이 업로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나머지 그 파일은 또 다른 폴더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찾아보기가 더 쉬워지고 나중에 수정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번째, 여러분, 논문 쓸 때 중요한 2번째 사항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요즘 논문 표절 문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 인용하거나 인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논문이 표절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 논문 자체가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 작게는 소논문 취소될 수도 있고요. 정말 심각한 건 졸업 논문이 취소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말 약간의 실수가 있었을 때 그것이 표절로 판명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학자 인생이나 남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에 굉장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커리어에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논문 쓸 때 주의할 것은 각주예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초반에 이제 논문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내가 쓰기만 하고 그거 쓰고 밑에다가 인용구를 달면 되겠지. 그러니까 출처를 작성을 잘 하면 되겠지. 각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인용문을 작성한다고 해도 내용을 똑같이 인용하게 되면 그건 표절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또 중요한 주장들을 인용하고 싶을 때에는요. 반드시 그걸 잘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셔야 돼요. 절대로 똑같이 쓰고 복사 붙여넣기 형식으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논문을 작성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시달리는 거죠. 참고 문헌을 많이 작성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 작성되어 있는 참고 문헌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주제, 이제 제 졸업 논문은 비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을 때 그 제가 인용하는 논문들이 또 인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글이 있잖아요. 책도 있고요. 그럴 때 그걸 고스란히 재인용하면 조금 뭔가 각주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논문의 참고 문헌도 굉장히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이 논문 잘못 쓰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고스란히 인용해야겠다라고 그냥 확인 없이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논문을 작성하시는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수정을 거쳐가지고 논문을 작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각주의 오류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미처 확인을 잘 하지 못해서 페이지 수가 다르다거나 혹은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은 A-였는데 B로 쓰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논문에 대한 그 각주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인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본인도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이 잘못된 내용은 그냥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논문의 신뢰도가 갑자기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어떤 분이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지? 이 사람은 대체 뭘 쓴 거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직접 확인한 그런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도 저 사람 참고 문헌 확인하고 쓴 거 아닌데?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인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반드시 그 인용하고자 하는 논문과 페이지 수에 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 논문을 작성하실 때는요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놓치시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딱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선배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논문은 안 써도 좋으니, 그러니까 안 써지는 날이 있거든요. 정말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날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논문을 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서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주장의 흐름이 쭉 있고 생각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하루 이틀 일주일간 정말 손을 놓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너무 바빠서 논문을 한동안 막 쓰다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손도 못 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랬더니 정말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너무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은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가 중요하고 서술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했던 생각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더라도 괜찮아요. 짧더라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최소 몇 시간은 꾸준히 내가 논문을 향해서 뭔가 작성도 해보고 서치도 해보고 정 안 되면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라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모랑 친해지라는 조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논문을 쓸 때 굉장히 특히 졸업 논문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주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찾아보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정말 갑자기 떠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는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이제 샤워하다가 생각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잠자기 직전이나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보통 메모지를 갖다 뒀고요. 그리고 메모지가 없는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바로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 메일로 보내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 잊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뭐 다 쓸 수는 없을지라도 최대한 기억하셔가지고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메모랑 좀 친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으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학위 받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소논문 통과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논문 통과 그리고 학위 받은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일을 하면서 같이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5시간 이상 자지 못한 날들이 많았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논문까지 쓰려니까 너무 많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사실은 3시간 이상 그렇게 푹 잔 적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앉아서 막 서치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뭐 예를 들면 미팅도 가게 되고 외부 회의도 가고 재판도 가요. 그래서 움직이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하루에 거의 한 70% 이상 80%라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그랬거든요. 계속 앉아서 뭔가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느 날 전조 증상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볍게 여긴 거겠죠. 어느 날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허리에. 그래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갑자기 오더라고요. 갑자기 와서 너무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때가 제가 한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이즈음이었는데 논문 거의 이제 많이 작성을 하고 막바지잖아요. 곧 있으면은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심사에 올려야 되는데 눈앞이 캄캄한 거죠. 그리고 그때 제 상황이 정말로 진행하는 사건도 많았고 이제 그리고 막 그 중요한 용역 같은 것들, 자문 같은 것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아픔이 오고 난 순간에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나? 대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병원을 다니고 쉬어야 되는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쉴 수가 없는 거죠. 일이 뭐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병원을 가기 위해서 치료받는 그 1시간 반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치료도 받고 그때는 운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이제 좀 그때는 앉지를 못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타이핑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논문도 쓰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히.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지금도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생활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마지막에 논문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갑자기 그렇게 아팠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삼성역에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때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어서 인천지방법원에 갔다가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인천에서 삼성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제 터널도 하나 있고요. 근데 거기서 차가 가질 않는데 중간에 뭐 어떤 편의시설 이런 거, 휴게소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정말 많이 아팠던 때 말고는 아파서 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프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울면서 제가 사무실에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학위 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학위 이후의 삶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시면, 그리고 저처럼 막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일을 하시면서 같이 논문 쓰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일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별개죠. 무리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운동이라든지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잘 건강한 상태에서 논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잘 이렇게 경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논문 작성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도 조금 있으면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이 시기를 잘 버티시고 논문 또 잘 통과되시기를 제가 마음 깊이 바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